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나오고 있죠. 자, 정진석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직에 내정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또 정실인사 아니냐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지도부시기도 합니다. 정미경 의원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 막 이름이 거론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지 않은 일로. 먼저 좀 본인 해명을 해주세요. 이 대목에. 제가 지도부, 우리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2년 후에 총선에서 이제 국회로 가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역구가 저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미 또 의원 지내셨고. 네, 근데 이제. 또 여러 번 출마하셨고. 네.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미 있고 그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렇죠. 곳에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밀고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제가 최고위원이니까. 정치적 상도위가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공모가 이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이 이제 공석이 된 지역은 당내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요. 띄워요. 비어 있는 곳을. 네, 비어 있는 곳을.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서초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조강특위라고 조직 강화 네네네네. 특별위원회에서 면접도 보고 이제 지원했으니까 심사도 다 해갖고 그때는 떨어졌어요. 제가. 예, 그래서 낙방. 네, 낙방. 네네. 그래서 좀 기다렸죠, 또. 네, 기다렸는데 이번에 또 이제 공모가 몇 군데가 나왔어요. 거기는 뭐 노른자위였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노른자, 분당을 지역이요. 네. 지금 현재 현역이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이에요. 재선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지역은 김병욱 의원이 열심히 닦아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뺏어오려면. 예, 전략적으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분당을 지역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저를 합격시켜 준 거예요. 네네네. 예, 이게 전부예요. 이게 왜 이게 주목이 되고 공격받아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역에서 출마를 뭐 여러 차례 해오셨고요. 네. 지난번에는 또 선거구 획정 때문에 피해자가 되셔서 저는 피해자인 게요. 네, 우시기도 했고. 네, 슬픈 사람이라니까요. 제 지역구를 열심히 제가 장미꽃 가꾸듯이 가꿨는데 그게 완전히 지역구 획정 때문에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예. 자, 오늘 오전에는 정진석 의원이 정치 선배로서 걱정돼서 한 말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당내에서 들려온 말을 전한 것이다. 이거 주로 우크라이나 행 비판 관련한 톤다운한 얘기인데, 자, 좀 정 의원하고는 뭐 얘기 나눠보셨어요?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은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가 왔어요. 뭐 문자로 해달래. 그래서 제가 통화를 원한다. 꼭 통화하고 싶다 그랬는데 전화가 안 와요. 이름을 거론하셨으니까 어쨌든. 네, 전화가 안 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네. 그래요. 자, 이번 논란의 배경 공천 개혁을 명目으로 만든 혁신위. 어찌 보면 혁신위를 좀 공격하는데 정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된 겁니다. 자, 2년 뒤 총선의 공천 문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2년이 있어야 이제 큰 선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니까 공천권에 미리 좀 영향을 미치려는 이준석 대표의 또 꼼수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인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저는 원래는 지금 이번에 참패한 민주당이요. 혁신위원회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띄우는 거죠 원래.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뺏겼어요. 선점당했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김포공항 이전 얘기 나왔을 때 제주도로 가는 거 보고 야, 기동성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그걸 뺏긴 거고요. 우리는 그 단어를 선점한 거예요. 뺏은 거예요. 네, 혁신.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이준석 대표 혁신위원회를 막 언론이 띄워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드디어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한다고 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밑바탕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지만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절반의 승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완박 법안 때 그때 보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우리는 2년 후에 다수당이 돼야 돼요. 국회에서. 그래야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가 있어요. 법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2년 후 공천이든지 2년 후 그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그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공천 문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천이 아닌. 왜냐하면 공천 끝나고 나면 맨날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공천 실패라고. 항상 민주당도 지금 난리죠. 예, 항상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꿈꾸는 당, 꿈꾸는 나라는요. 그 사천이 없는 나라예요. 진짜 투명하게 공천해서 가자. 네네. 심사받고 하자. 사적인 국회의원 후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사천이 이게 지역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시스템 공천.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왜 시험 보고 이런 것도 네. 시스템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꿈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준석 대표의 측근 챙기기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측근을 챙기려고 저를 측근이라고 그래서 챙기려고 했으면 네네. 제가 지난번 서초에 지원했을 때 저를 당협위원장으로 시켜주고 서초에 공천도 줘서 국회의원 만들어줬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준석 대표였다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떨어졌다니까요. 당협위원장이 안 됐다니까요. 그것은 이제 네.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그 정진석 그 의원께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이 그런 사심을 갖고 하셨다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네네. 본인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근데 뭐 누구 측근이라고 봐가지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내 시스템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진 의원이. 예. 근데 이렇게 만약에 공격을 하신다면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원래의 이제 공격 지점은 우크라이나행이었어요. 혁신이 띄우고 왜 또 해외로 굳이 가느냐, 자기 정치 아니냐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뭐 이게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좀 입장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도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어른이 돼서 가르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 꼰대 의식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은요. 그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 그 독특함을 가지고 또 이 경험과 노련미가 막 완숙해진 이 어른들, 예? 이 선배들이 그게 협치가 돼 갖고 이 보수 정당이 아름답게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꼰대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저는 그 혁신의 첫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뭐 정치뿐이겠어요. 혁신하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근대적인 생각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젊은 패기를 갖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좀 입장이 다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24일에 연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게 징계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일부라도 뭐 사실이다. 징계가 나오면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사실은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이렇게 하면 그 단어도 본인한테 엄청 모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위 사건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사실 윤리위에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장은 있고요. 주장만 있잖아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낙인 찍듯이 성상납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주장만 가지고 윤리위에서 과연 이거를 심사 대상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법조인이니까 저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자꾸 제가 법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는 게 몸에 배서 그런지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윤리위에서 과연 이걸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상정 대상이냐? 일단은 범주 바깥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윤리위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과연 윤리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라는 건 엄청나게 우리 당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동안은 민주당만 비판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윤리위의 범위의 범주에 저는 벗어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뭔가 제일 중요한 건 팩트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검사 출신이라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수사라든가 이 징계위 대상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되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교해보면 검사 출신 숫자가 많긴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이복현, 이 내정자 이 분이 걸어온 길을 제가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 금융 개혁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금융 개혁을 제대로 해서 서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네네. 그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해요. 그러면 금융 마피아 이런 얘기가 있지만 굉장히 금융도 어려운 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개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고민해서 그 자리에 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사실 검찰이라는 그거를 만약에 없애버리고 나면 그 단어를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금융개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 금융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분의 성정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직합니까? 강직합니다. 네, 저는 몰라서 그냥 네. 신문에 난 거 프로필만 네. 보고 알잖아요. 네, 강직한 사람입니다. 같이 근무해 보셨어요? 아니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도 이제 검찰 출신 조직에 아무래도 좀 예. 아실 테니까 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세평이라 그래도 세평 들어보니까 네. 좀 다혈질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직한 사람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처럼. 네. 그래도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복현이라는 그 한 인사 말고. 아마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뽑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많은 얘기를 들으시니까요. 그거는 아마 앞으로 참작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정부 초기에는 네. 조금 알고 신뢰하는 사람을 주로 쓰지만 앞으로는 좀 이게 범위가 넓혀져 나갈 거다.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게 뭐냐면 민주당 언급하실 때 좀 동병상련의 짠함이 느껴졌어요. 저 그랬어요. 야, 우리 5년 전에 겪은 거 하고 똑같잖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저건 어쩔 수가 없다. 다 겪어야 끝나는 거지. 시행착오를 다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내용이 잘 안 돼요. 민주당의 효과적인 쇄신 방법 조언을 좀 주십시오. 지금은 긴급 수혈을 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네. 주목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찌 됐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게 저는 맞다. 외부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추천할 인물이 좀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때부터 고민하겠지만 뭐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유일하게 일단은 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일단 내부자가 이제 선출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이 워낙 합리적으로 또 좋으신 분인 건 알지만 그 국민들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새로운 인물이라고 느껴지실까 잘할 거라고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그 긴급 수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강 건너에서 이렇게 보시는 입장으로는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게 임시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8월 전대 때 새 당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친명 반명 계속 할까요? 지금 계속 갈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건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가서 그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심을 버리고 다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모습을 무대 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처음부터 이게 패배가 됐을 때요. 동시에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비대위원들이 그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빨리 혁신위원회를 띄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그 혁신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든 아니면 그들 내부에서 누가 정하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혁신위를 먼저 띄웠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놓치면서 당내 갈등으로만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요. 결국은 계속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는 카드만 써요. 거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유, 지금 혁신위 문제 얘기하셨지만 6월 1일 개표도 끝나기 전에 출구조사 나오고 TV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패널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세게 때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 우리도 그랬거든요. 다 겪어라. 이게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